늦은 오후 문혁 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집안일을 해결한다는데요. 혼자 산 지 어느덧 15년째. 이젠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사실 건조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기세도 조금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뭐 있을 때 좀 더 그냥 아껴 보는 거죠. 뭐 그냥 어차피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것 치고 넓은 이 집은 일본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의 집이랍니다. 집안일이 끝나자 바로 외출 준비에 나섭니다. 패딩 바지에 티셔츠 3개는 기본. 참 많이들 껴입네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배달을 하기 위해서, 라이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지금 춥잖아요. 그래서 좀 든든하게 여러 개 겹쳐서. 배달 라이더에게 필수인 방한 마스크에 패딩까지 입으면 강추위를 이길 준비 끝. 이렇게 안 입으면은 추워요. 몸이 둔해지긴 하지만 찬바람 속에 오래 버티기 위해선 무조건 껴입는 것이 최고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에 꼭 필요한 상자까지 챙기고 길을 나서는 문혁 씨. 애지중지하는 스쿠터에 의문의 상자를 넣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이 전기 스쿠터 배터리. 배터리? 네. 기름통이죠. 제일 중요한 휴대폰 배달 앱을 켜면 배달 준비 완료. 다 준비되신 거예요 이제? 네, 이제는 콜만 오면 돼요. 그럼 어디 뭐 가시고 그러자고 이렇게 대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막 어디 이동하면은 아무래도 기름으로 가는 스쿠터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도 아낄 겸. 왔다. 잡으셨어요? 네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따라 들어오세요.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지금은 밤 10시에서 조금 이렇게 상황 보고 거의 좀 11시까지 하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숨거리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일 적게 했을 때가 4만 원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자 배달은 줄고 찬바람은 강해집니다. 추위를 피해 찾은 편의점. 안녕하세요. 배달이 뜸해진 사이를 틈타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밖에 있는 테이블이라 추위는 피할 수 없지만 잠시 쉴 수 있다는 것이 의안이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도 헬멧을 벗지 않는 문혁. 여간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식사를 하는 걸까요? 좀 잠깐 쉬시면서 이것도 좀 벗고 좀 편하게 드시죠. 요리 다 하고 드세요. 다시 막 쓱 혹시나 먹다가 또 나오면은 바로 가야 되니까. 혹시 주문이 올까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주시합니다. 대체 그는 언제부터 배달 일을 시작한 걸까? 처음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 자체가 완전히 조금 완전 올스톱 됐던 시기이기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시기죠. 4살 때 출연한 수사반장이 데뷔작이었습니다. 한글보다 연기를 먼저 배웠죠. 지금부터 11살 때 출연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청룡영화제 특별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털어놓도록 한다. 인상적인 대사를 탁월한 연기력으로 소화해낸 덕분이었습니다. 자기 바지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
그 이후 승승장구하며 광고도 여러 편 찍었답니다. 그때는 학교를 많이 가면 이틀 간 거예요. 정말 바쁠 때는 뭐 아예 일주일 내내 못 간 적도 있었고요. 일단 뭐 가장 바빴던 피크 때는 한 학기를 못 간 적도 있으니까요. 웬만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때 다 찍었죠 뭐. 그때 다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이 된 후에도 개성 있는 조연으로 활동했던 문혁 씨. 그랬던 그가 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콜 들어왔네요. 배달 콜이 들어오자 잠깐의 여유도 끝. 쑤셔 넣듯 음식을 처리하곤 다시 도로로 나섭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배달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문혁 씨.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남자 혼자 사는 터라 첫 끼는 간단하게 챙긴다고 하는데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잡곡밥 약간, 에어프라이기로 구운 닭가슴살 한 덩이, 여기에 잘 익은 총각김치가 전부입니다. 소박하다 못해 부족해 보이는 식사인데요. 식사가 되게 단촐해요.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식단축에도 못 껴요. 언제든 기회가 오면 찾기 위해 배우로서의 몸을 유지한다는 문혁 씨. 그의 식사 시간이 쓸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식사를 마친 후 모처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매섭게 눈빛이 바뀌는 문혁 씨. 깐깐하게 물건을 살피던 그가 멈춘 곳은 고기 앞입니다. 세일 상품부터 살펴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꼼꼼하게 보세요? 가격이요. 네. 그람 수마다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지금 이게 세일 상품이라고 지금 스티커 붙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게 좀 좋은가 저렴한가 또 뭐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샀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돼요.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원래 절약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답니다. 확실히 오르긴 올랐다. 어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탓에 경제관념이 부족했던 그가 달라진 건 차가운 현실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야인시대 다들 그때 당시에도 기대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좋은데 캐스팅 된 거잖아요. 좋은 역할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랑 그날 만났어요. 근데 어차피 뭐 내일 촬영도 없겠다. 그냥 진탕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잤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스케줄이 바뀐 거예요. 너랑은 작업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청천벽력이었죠.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이 훅 떨어지는 느낌. 야인시대 퇴출의 영향 때문일까? 그 후에도 간간히 배역은 맡았지만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문혁 씨가 모처럼 요리를 하러 나섰습니다. 지금 떡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사골 베이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우족을 삶아서 액기스만 해가지고 사골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사골 국물로 육수를 내고 마트에서 사온 소고기도 볶습니다. 오랜 자취생활 덕분에 떡국 정도는 거뜬하죠.
그런데 혼자 먹기엔 좀 많아 보이는 양. 누가 오기라도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 집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떡국을 마무리할 무렵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응. 집안에 들어서며 울음부터 터뜨리는 꼬마 아가씨. 쌍둥이 자매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떠들썩한데요. 그런데 이분들 대체 누군가요? 저희 집에 오신 특별 손님, 제 사랑스러운 조카 로하, 채아, 그리고 제 동생 아빠. 와! 올해로 만 3살이 된 채하와 로하. 오늘은 쌍둥이 공주님들이 큰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하네요. 괜찮아? 와이프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거나 저는 주말에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니까 어쩌다가 그냥 한 2-3시간, 3-4시간 정도 형이 가끔 봐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떠나려 하자 또 울음을 터뜨리는 채하. 왜? 아니야. 아이고, 이거 줄까? 아니, 아빠 지금 빠방에 잠깐 갔다. 그 사이 조용히 나가는 동생. 까줘? 아니야, 채아야, 아빠 잠깐 그 빠방 보러 갔다 오고. 응, 빠방. 아까 까까 더 줘? 까까 더 줘? 로아야, 채아야, 떡 좋아해요? 큰아빠가 오늘 로아 채아 주려고 떡국이랑 불고기 만들었어. 괜찮지? 마음에 들지? 잠만 기다려. 떡국 갖고 올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 능숙하게 달래는 모습이 한두 번 봐준 게 아닌 듯합니다. 종종 이렇게 아이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쌍둥이다 보니까 그 동생하고 재수 씨하고 육아를 하는데 그 육퇴라는 게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떡 먹을 사람? 자, 어이구 잘 먹는다. 아유 잘 먹는다. 큰아빠 떡이구나 오늘은. 알았어. 큰아빠 감 잡았어. 자, 짱. 에너지 넘치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진 않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문혁. 조카들을 돌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요. 이제 이혼 가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이제 저랑 이제 막 애기인 제 동생을 키우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집도 없어가지고 여인숙에서 몇 개월 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 때, 그 상황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혼 가정이라는 편견에 대한 시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나가. 그리고 거기다가 나이 또 젊었던 24살. 그게 이제 조금 가슴 아플 때가 있죠. 24살 꽃다운 나이에 혼자가 되어 평생 두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족을 떠난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오는구나 좀 이렇게 느껴진 가족이다 보니까 나는 친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면서 하게 된 게 이제 그게 이제 꿈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결혼하면 난 진짜 신나게 뛰어놀더니 천사처럼 잠든 아이들. 그런데 어째 문혁 씨의 표정이 쓸쓸해 보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뭔가 떠올린 걸까요? 그날 밤 하루 일과를 마친 문혁 씨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집중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글 쓰고 있습니다. 뭐 취미로 글 쓰시는 거예요? 취미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2개의 시나리오를 계약한 그 작가가 됐거든요. 배달 일을 하며 경험한 일들을 소재로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 작가의 길이 열렸답니다. 엄마. 뭐해? 나 작업 중이었어. 맨날 작업해? 그치, 맨날 작업이지. 어떻게 그 모찌 떡국 먹었어? 맨날 모찌 먹는다. 네. 나이가 몇 살 더 먹었어. 큰일 났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도?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네가 빨리 장가를 가야. 혁준이는 장가 가서 애를 벌써 둘이나 낳았는데 너는 어떡하냐. 큰일 났네. 엄마는 맨날 너만 생각하면은 그냥 잠이 안 온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꿈을 꿨거든, 혀가. 응. 꿈을 꿨는데 응. 그냥 나는 생각하고 싶진 않은 사람인데 응. 네가 그 사람을 조금 아직도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가슴에 담고 있는 건지. 아니요. 진짜야 거짓말이야? 뭐를 거짓말해? 아니요.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건강할 때 네가 뭔가를 좀 짝을 찾아서 같이 살면은 좋지 않을까. 난 그게 걱정이지. 설이니까 누구 생각하겠니? 혁진이보단 너를 더 생각하게 되잖아. 오케이, 알았어. 응. 알았어. 올해는 뭐 좋은 일 있게 뭐 소식 좀 들려줘 봐봐. 아이, 알았습니다. 하이 오케이 하이. 하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야스미나사이. 통화 후 생각이 많아진 문혁 씨.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좀 안 좋게 파혼을 했어요. 뭐 좋은 파혼은 없으니까 이제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조금 제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한 3년간은 조금 힘들었죠. 그냥 안주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몇 개 꺼내다가 그냥 먹다가 눈을 뜨는데 마포대기였던 거예요. 뭐지? 이러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때 당시는. 진짜 분명히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마포대기인 거예요. 3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와 파혼하며 절망에 빠진 문혁 씨. 코로나19로 연기 강사 일까지 끊기자 매일 술에 의지했다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던 걸까? 좋은 가장이 되기, 좋은 아빠가 되기가 제 꿈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때 한번 확 세게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너무 지났는데 언제까지 제가 거기에 허우적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과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 이러면 내가 바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그냥 오픈을 한 거죠. 배달을 한다고. 당당하게 배달 사진을 올리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문혁 씨.
가족, 친구들의 응원 덕에 마음을 더 단단히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추위와 기다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힘들진 않았어요? 안 힘들지는 않죠. 근데 그냥 뭐 운전 조심하고 안전 그것만 신경 쓰면은 특별히. 유난히 콜이 없는 날 한파의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는데요. 드디어 거리를 벗어난 문혁 씨. 어디 배달 콜이라도 뜬 걸까요? 그런데 식당은 가지 않고 건물 1층에서 시간을 때웁니다. 여기를 왜 들어오신 거예요? 콜이 좀 죽어서 바람 좀 피해서 몸 좀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몸이 웅축돼 있으면은 이렇게 몸 돌릴 때 헬멧 쓰고 있으니까 이 시야가 생각보다 아무리 있어도 좌우를 많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게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쓰면은 여기 목이 좀 아픈 것도 있어서 풀어주고 이러면서 좀 몸 좀 녹이고. 추운 겨울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긴 노하우랍니다. 이럴 때도 몸 관리에 신경 쓰는 걸 보니 배우는 배우네요. 아 깜짝이야. 콜 떴습니다. 기다림은 늘 예고 없이 끝납니다. 길 위에서 살을 내는 바람을 맞으며 기다림을 즐기는 법,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군요. 며칠 후 배달 일을 하루 쉰 문혁 씨가 모처럼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연극 연습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연극에 합류하게 됐다는데요. 과거에 같이 공연을 했던 형인데 되게 오래간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연극을 하나 하는데 같이 해볼 생각 없느냐 해서 이런 제안이 와가지고. 공연을 한 달여 앞두고 오늘은 출연자들이 대사를 맞춰보는 날. 오랜만에 연기가 설렌다는 문혁 씨. 사실 이 연극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여기 재수라는 역할인데 이혼 가정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진지하게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연기를 시작하자 어느새 문혁은 사라지고 대본 속 인물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나타난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순간 물통 폭탄을 2개를 슉 하고 던지고 팍 터지고. 다양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쳐가고 있는 문혁. 지금 그의 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문혁으로서의 이야기를 완성을 시키고 싶어요. 또다시 광대로서 내가 살아온 얘기를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서 연기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광대로서의 삶을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배우로서의 자신의 색을 보여주고 싶다는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문혁. 그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